안녕하세요. 금요일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정 기자입니다. 네.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부터 밀고 있는데 네. 반향이 없어요. 좀 더 세게 미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세게 밀어야죠. 근데 노두목이 이거 싫어할 것 같아요? 뉴스데스크보다 뉴스프리데스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게 몇 달 보니까 저희 그 토팬분들은 그냥 프리데스크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본방도 좋아해 주시고 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람잡이라고 해도 뭐 제 마음입니다. 네. 바람 잘 잡히면 좋죠. 그렇죠. 네. 바람을 잡아야죠. 이렇게 네, 서서히 길어지면 역시 동접자 수가 떨어지니까 낮에 오늘 신청곡 맞아. 너무 좋은 곡을 또 까먹었어. 큰일 날 뻔했네. 오늘은 사막의 호랑님께서 신청해주신 토이와 이지영의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에서 시작된 저희가 또 이 사전 토크가 상당히 재미있어서 잘못하면 이 웃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시작할 뻔했습니다. 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유정 기자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무엇을 불러서 좌중을 제압했느냐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곡이었는지는 맞추시는 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네. 자 이제 뭐 본론 빨리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4명이 본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1차 컷오프 통과됐던 후보들 가운데 그러니까 안상수,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4분이 탈락을 한 건데요. 네. 사실 네 번째 후보가 누구일 맞습니다.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사였어요. 4위가 그렇죠? 정말 관심이었죠. 사실은 그 4위가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TV 토론의 뭐 의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자는 원희룡이다라는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4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별 순위 또 여론조사 득표율이라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워낙 여론조사 결과 2강이 세가지고 3위까지는 뭐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차례의 TV 토론이 잡혀 있고요. 최종 후보는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당원 투표 50% 합산해서 다음 달 5일에 결정됩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오늘 국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파행도 거듭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몇 번 이랬던 적이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기상청 국감일인데 일기예보가 틀려가지고 현장에서 기상청장님께서 아주 그냥 뭐 진땀을 흘렸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거였죠. 아니 국감 날만큼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분명히 비 예보 없었는데 비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기상청장이 이 비 예보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얼버무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서 어제 날씨 예보가 실제로 어땠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비가 온다고는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언제 오느냐와 시간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예보에서는요, 비가 영서남부를 시작으로 낮에 서울 등으로 이제 확대된다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침부터 비가 왔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 보면 1시간 간격으로 강수 확률이 몇 %인지까지 나오잖아요. 슈퍼컴퓨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다 맞춘 수 있는 건가요? 뭐 하여튼 과학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비가 온다 안 온다 여부는 맞춘 것 같고 뭐 시간대가 좀 틀렸다 이 부분을 또 들자면 100% 정확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아님께서도 기상청 체육대회 하는 날 뭐 말씀 주셨고 벨라님께서 기상청 체육대회 날도 비가 왔대요. 이게 우스갯소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재밌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정말 크게 뭐 폭우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건 좀 정확하게 예보를 해주시면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재난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볼까요? 뉴스 가겠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산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의 3%를 넘게 초과하면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되게 복잡하죠. 금액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기에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 이렇게 썼다고 치면 53만 원 더 쓴 거잖아요. 월로 치면. 이 53만 원의 10%
53,000원이죠. 근데 53,000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2분기 한 달 평균에 비해서 3%를 넘는 부분이니까 3%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53,000원이 아니라 3,000원 제하고 5만 원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요. 되게 복잡한데 막상 본인 거가 되면은 이제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윤기준 신청했어요 이거? 아니요, 제가 이래서 전 쓸데없이 이런 데서 플렉스를 하나 봐요. 이런 거 잘 신청을 못 해가지고 네 신청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주부들은 사실 월에 쓰는 돈이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긴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계산해봐야겠는데요. 네, 네. 저는 이걸 신청은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지원금은 빵원이더라고요. 빵원. 이게 신청을 하면 자동 계산을 또 해주는군요. 해줘요. 신청을 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 제 신용카드 계산액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당신이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10월하고 11월 카드 사용분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좀 이렇게 크게 만약에 뭐 가전이나 이런 거 그렇죠. 바꾸실 분들이 계시면 유참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이나 11월에 가전제품 좀 목돈 지난 2분기에 비해서 훨씬 돈을 많이 쓰실 분 이런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837만 명이 신청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금감원이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19세 이하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47만 5,399계좌가 새롭게 개설됐대요. 새롭게. 현재 이렇다는 게 새롭게 개설된 게 이 정도라는데 재작년에 9만 3,322계좌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년 사이에 5배나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생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이 저자죠. 중학교 1학년생이 주식 투자하게 된 계기가 뭔지를 물어봤더니 아버지한테 최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졸랐더니 아버지께서 스마트폰을 살래? 애플 주식을 살래? 스마트폰은 사는 날부터 가치가 떨어지지만 애플 주식은 네가 폰을 사는 날부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폰 대신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래도 스마트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 캐시백에 대해서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빌로바 팀이니께서 주식은 안 하는 게 답이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주식으로 10억 만드는 법. 100억을 투자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갖고 수익을 내면 된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정말 열풍이잖아요. 네. 뭐 초등학생들을 위한 주식 투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경제관념을 가지는 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부터 맞아요. 뭐 돈을 벌어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서 기업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돈을 버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건 그렇죠. 그게 조금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경제관념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뭐 이 책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아버지 이런 가르침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은 가치가 이제 당연히 뭐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단순히 돈을 뭐 벌기 위해서 용돈을 10,000원을 넣어서 이걸 아끼고 11,000원을 만들어라 보다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거니까 무턱대고 뭐 투자만 권유하는 것도 저는 뭐 지금 신사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쨌든 최대 10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물어보셨는데 이게 10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용카드 그렇죠. 캐시백 정책이요. 이게 10월하고 11월 2달 동안 한시 시행하고요. 한 달에 최대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2달을 신청을 다 하셔서 최대 받으시면 최대 20만 원까지 한 사람당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띈 낮 기사들 뽑아봤고요. 8초 후에 윤효정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윤효정 기자 오늘은 언제로 되짚어가 봅니까? 네. 오늘은 1993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28년 전. 네. 1993년 오늘은 이제 10월 8일인데요. 1993년 10월 10일에 안타깝게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362명이 탑승을 해서 292명이 숨지시고 단 70분만 이제 구조가 됐던 아주 끔찍한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서해 회리호가 육지랑 위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위도가 낚시하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풍광이 너무 아름답다. 뭐 갯바위가 좋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작은 섬이 관광지로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위도 주민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배를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렇다 보니까 정원을 초과해서 계속 이제 탑승객을 태우는 일이 반복됐던 거죠. 이런 운항이 계속 되어 오다가 편수는 안 늘어나니까. 네,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시 그날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청난 해상 사고가 전북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났습니다. 희생자의 숫자 등 사고의 윤곽이 정확하게는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경이었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오늘 위도항과 벌금, 파장금항 등에서 200명 이상의 많은 승객을 싣고 격포항으로 향하던 중 부안군 위도면 임수 앞 해상에서 회항하기 위해 우회하다가 돌풍과 파도에 휩쓸려 선체를 약간 기우뚱거리면서 5분 만에 갑작스럽게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역시 무리한 운항이었습니다. 사고 여객선에 탔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승객들은 배가 정원을 크게 초과했으며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 난폭하게 배를 운항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좀 운행을 난폭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한번 기우뚱해가지고 물이 들어왔는데 어차 바로 서드니까 그 뒤에 바로 그냥 침몰됐어요. 사고 여객선은 110톤급이며 정원은 221명입니다. 이 작은 배에 적게는 250명, 많게는 300명 이상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에 대비한 구명보트와 구명조끼 등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해페리 직원들은 사고 여객선이 위도를 출항한 후 일체 통신 연락이 없어서 왜 사고가 났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장을 비롯한 9명의 승무원들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사고 정황을 알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페리오 시체 인양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고 대책본부는 보상책 마련에 고심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고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송 말씀하셨지만은 소송을 통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국가가 뭐 1심에서 패소를 했다 칩시다. 그럼 국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면 3년 4년입니다. 이제 정부 쪽 얘기가 말이죠. 유가족들한테는 좀 위압적으로 들리겠는데요. 서해페리호 사망자 유족 대표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선주 측 등 관계자들은 사망자 1인당 9,91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고 이번 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와 번지르한 통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후진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왜 이런 죽음이 있었어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사건 당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날이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도 주민들 중에서는 이제 위도가 젓갈을 많이 만드는 네.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젓갈을 이제 육지로 내다 팔려고 이제 젓갈을 많이 이제 싸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네. 그리고 이 사실 젓갈이라는 게 같은 양이라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겁죠. 네, 그럼 그렇고 그리고 위도에서 낚시를 즐긴 관광객들도 이제 일요일이니까 육지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선착장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날 뭐 배가 나가야 될 시간이 돼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강민승님께서 화면을 보니까 돌풍 불고 파도 높게 치면서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이날 기상 상황이 아주 안 좋았죠. 기상 상황이 아주 안 좋았는데 저도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때 기상 상황이 운항 금지 수준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배를 못 타면 안 나가면 묶이는 거지. 발이 묶이는 거예요. 숙소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월요일이니까 또 출근하셔야 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배 언제 갑니까? 빨리 배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이 계셨던 거죠. 그럼 선사 측에서는 사실은 배를 타시는 분들은
파도가 어느 정도 높이 치면 위험한지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항구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또 바다에서의 기상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 위험하다면 위험하다는 걸 잘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빨리 출항을 하자 얘기를 하니까 결국 선사 측에서 출항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제 배에 다 오르고 드디어 배가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예전 기사들 찾아보니까 파도 높이가 진짜 한 2, 3m는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요즘에 비행기 타도 지금 이제 이륙 못 한다고 계속 지연하면 지연 시간 길어지면은 이제 승객들이 그냥 가자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까지 안전 불감이 좀 남아 있는 네. 것도 정말 위험한 맞습니다. 일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때 정원도 엄청나게 초과해서 태웠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기상 악화 문제가 아니라 뭐 10명, 20명 정도가 아니라 무려 141명이나 초과 승선을 하게 됩니다. 141명. 네. 이게 지금 뭐 사람도 더 많이 실었지만 뭐 아까 젓갈이든 뭐 관광객들의 짐 등에서 그 화물만 또 10톤이나 됐다고 하거든요. 아까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배 자체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초과 승선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배가 휘청휘청 했겠죠. 어쨌든 9시 40분에 배는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거예요. 배가 이제 흔들흔들 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선장이 얼마 가지 못해서 회항을 또 결정을 하게 돼요.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회항을 결정했는데 이때가 10시 10분입니다. 회항을 결정하고 육지와 별다른 무선을 할 새도 없이 회항을 하려고 배를 돌리는데 그 옆구리를 아주 큰 파도가 치면서 거의 뭐 순식간에 침몰을 하게 돼요. 이 배가 이제 3층의 배여가지고 이제 1등석은 2층에 있었고요. 다음에 1층에 2등석이 있었고 이제 배 아래에 이제 3등석이 있었는데 3등석 칸에 타신 분들은 뭐 어떻게 빠져나올 새도 없이 순식간에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구명정이 당연히 물론 배에 있었는데 9대의 구명정이 있었는데 2대밖에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뭐 너무나 순식간에 침몰을 했기 때문에 구명조끼 같은 걸 뭐 착용할 새도 없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다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뭐 배가 빠졌고 마침 이제 그 낚시를 하러 가셨던 분들이 이제 아이스박스를 많이 가지고 타시는데 그 아이스박스에 매달려 있다가 뭐 가까스로 구조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승객은 지금 뭐 141명이나 초과해서 탑승을 시켰는데 승무원은 오히려 규정에 못 미쳤다면서요, 인원수가.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승무원들이나 안전요원들이 빨리빨리 이제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는 원래 규정은 12명의 안전요원이 탑승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규정이었대요. 근데 평소에도 한 10명 정도 탔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고 당일에는 글쎄 휴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7명밖에 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원래 규정 인원의 뭐 거의 절반 정도밖에 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도와주실 분들도 별로 안 계셨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상이 안 좋았는데도 뭐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 여기에다가 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단 초과 승선을 했고요. 그리고 승무원도 덜 배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총체적인 뭐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이미 뭐 여러분들이 채팅에서 말씀해 주지만 우리 뭐 잊을 수 없는 사고,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이런 사고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런 항만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좀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전해드리면서 이제 세월호 사고랑 연결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서해페리호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도 마음이 더 무겁기도 했는데 이런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윤유정 기자가 했습니다. 28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네, 권희진의 세계는인데요. 오늘 권희진 기자가 뉴스데스크에 아주 집중 리포트를 준비를 하느라고 헐레벌떡 조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췌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분장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지난번 승모근 논란에 이어서 기름 논란이 재현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름 조금 제가 가급적이면 원샷을 잘 보지 않도록 화면을 정면으로 보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못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와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여기를 좋아하니까요. 네. 네. 근데 뭐 화면에는 제가 볼 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블리 이너님께서 뭔가 어깨 굉장히 깡패님. 고민 많으신 네, 가을 남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이님께서 네. 분장 안 해도 멋있으신데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직원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강민승님이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어떤 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요새 기사를 보면요, 이런 끔찍한 겨울 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유럽하고 뭐 중국하고 뭐 이런데 다 전기 모자라 가지고 지금 달리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왜 그런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전기가 모자라서 신호등이 꺼지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걸 일단 보시고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늘어서 있는 자동차 불빛만이 도로라는 걸 알려줍니다. 외딴 시골 같지만 인구 800만이 넘는 중국 선양시의 모습입니다. 전기가 끊겨 암흑천지가 된 겁니다. 신호등까지 먹통이 되면서 교차로마다 퇴근길 차량들이 뒤엉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就突然间就给停了，下午4点多吧，好像是吧，停到半夜11点半。一般的饭店、旅店啥的那头不行啊。 갑작스런 정전은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삼성이 전력 생산 부족으로 제한 송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没有风电，就是量少，火电呢，完了处理不足，马上到供暖季了嘛，这个煤还得留着供暖。 광둥, 장수, 저장성 등 10여 개 성도 휴업을 지시해 애플, 테슬라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장수성에 있는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공장이 10월 초까지 가동을 중단하는 등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수성 정부에서 전력 사용량이 높은 산업군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제한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9월 17일부터 가동을 일부 중단한 상태입니다. 원인으로는 석탄 부족이 거론됩니다. 외교 갈등을 이유로 발전용 석탄의 50%를 차지하는 호두산 석탄을 수입 금지했는데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탄소 중립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량을 할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빌로바TV님, 승모미남 권희진님 반가워요. 이제 승모미남 되셨어요. 정해졌어요. 그러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네, 이게 승모근이면 좋겠는데 어깨가 굳어서 생긴 증상이라서요. 승모근일 여튼 것 같기도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홍승표님, 권희진 기자님은 분장 안 해도 이뻐요. 여기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러블리 인어님 모르겠는데요 하셨어요. 네, 외워주세요. 근데 저기 지금 우리가 화면에 봤지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전기가 모자라서 신호등이 꺼지고 뭐 그렇죠. 가로등이 꺼지고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전기 수요가 늘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됐는데 이 수요가 공장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막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석탄값이 오른 거예요. 그럼 석탄값이 올랐는데 발전회사 측에서는 이제 중국은 또 이 전력 가격을 또 통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전기세는 뭐 적자가 네, 벌어지니까 생산 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시진핑 주석이 탄소 중립한다고 니네 이거 양 줄여라라고 하니까 뒤늦게 이제 그 실적을 맞춰야 되니까 또 급하게 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튼 그런 일들 때문에 전력 대란이 좀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좀 기후가 좀 이상해지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기후랑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의외로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비중이 큰가 봐요. 일단 중국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수력 발전 세계 1위인데 중국이 16에서 15% 정도를 이 남서쪽에 있는 뭐 신장 뭐 이런 데서 스촨, 윈난 뭐 이런 서남 지역 중심으로 이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데 중국에 또 기록적인 가뭄이 들었어요. 수력 발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세계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브라질이에요. 수력 발전. 아마존 강에 있어서. 브라질은 64% 정도가 또 수력 발전으로 전력을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브라질은 정말 브라질에 또 90년 만에 최대 가뭄이 왔어요. 남반구에. 거기도 또 그러면 수력 발전이 잘 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는 필요하니까 어디서 만들겠어요. 석탄, 가스 이런 거 빨리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러블리 인원님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셨어요. 그게 분장 안 해도 예뻐요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하신 게 아니고 권 기자님 분장 안 해도 안 한 건지 모르겠다 이 얘기였대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오해를 샀다며. 네. 예. 저희가 또 오해는 해결해 드려야죠. 네, 권 기자님 분장 안 해도 안 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장해도 뭐 차이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수량도 줄고 뭐 바람도 덜 불고 하니까 전통적인 이제 화력 발전 이런 게 더 필요해졌고 석탄 수요도 늘어났고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세계적으로 석탄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죠? 석탄값이 오른 뭐 여러 가지 영향 아까 지금 지영원 기자 얘기하신 대로 유럽 같은데 풍력으로도 많이 충당을 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터빈 못 돌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중국 내 석탄 생산도 어떤 이유인지 좀 잘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주에서 예전에 코로나 기원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중국이 또 보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산 석탄이 값이 싸고 질이 좋은데 이거를 또 수입을 안 했어요. 근데 석탄은 필요하니까 중국에서는 또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석탄을 이제 구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개입을 하니까 중국이 손을 대니까 또 석탄 시장이 교란이 되면서 석탄 값이 또 출렁출렁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는 또 산시성, 섬서성이라고 그러죠. 산시성에 폭우가 엄청나게 며칠 전에 와가지고 산사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이래서 27개의 또 탄광이 또 폐쇄가 됐대요. 그래서 중국의 전력난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전력난이 뭐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부터 이제 발생한 게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계속 이 유럽까지 이제 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그게 뭐 유럽도 전기료 때문에 시위하고 이런 거 얼마 전에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 유럽에서 이제 10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파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시위도 벌이고 그랬어요. 전기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뭐 인터뷰 아까 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 가진 엄마가 애한테 밥을 줘야 될지 전기료를 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있고 스페인 같은 데서는 밤에 촛불 켜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 산소 마스크를 8시간을 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겨울이 오면은 나 이제 이 산소 마스크를 쓰던지 난방을 끄던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빈곤층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이런 뭐 에너지값, 원자재값 지금 결과적으로는 석탄값도 뛰고 그러니까 전기세도 뛰고 이렇게 비용 상승이 계속 있으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한 몇 달쯤 후에는 또 소비자 물가도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석탄 가격 그다음에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게 뛰면은 당연히 이제 유가도 뛰죠. 그래서 유가도 지금 1년 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40달러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80 몇 달러에서 한 2배 가까이 1년 만에 2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유가도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유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관련 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독일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나서 이제 나치의 집권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물가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유럽 내에서도 물가가 좀 싸고 안정적인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지금 29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물가가. 올해 말까지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한 4% 정도 될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또 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스값이 오르면요, 이 비료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가스를 많이 쓰나 봐요, 비료 공장에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국에 있는 유수의 비료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요. 독일의 뭐 바스프, 그다음에 뭐 스웨덴 회사들 뭐 이런 그 유명한 그 유럽의 커다란 그 비료 회사들이 또 문을 닫았어요. 당장 뭐 식량인 지금 농산물에까지 영향을 그렇죠. 미치겠네요. 지금 올해 그렇죠. 문제가 그 올해는 그러면 일단 겨울 나는 것도 지금 문제지만 내년 되면은 비료값이 상승하면 또 이게 농산물 값이 생산량으로 오르겠네요. 또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아주 심각한 일들이네요. 네. 네, 이게 에너지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우리하고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는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날씨와 한 국가의 수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이 많이 쓰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네. 권희진 기자. 네. 걱정스러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참 유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진의 세계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권희진 기자님은 보내드렸고요. 네. 네, 오늘 뭐 큐시트 산책 다시 가보겠습니다. 근데 댓글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네. 댓글을 이제 계속 중간중간 읽어드리는데 권희진 기자도 나와서 권희진 기자 관련 그 댓글도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맥을 끊는다는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긴 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적절한 모르겠네. 수준에서 잘 해보도록 맥을 하겠습니다. 안 끊으면서도 댓글을 읽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톱 기사는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뉴스 편집부에 상당히 같이 오랜 기간 있었으니까 뭘까요? 근데 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초반에도 그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일단 지금까지는 그 기사가 잡혀 있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톱블록은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순회 경선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 내일 경기 그리고 모레 서울하고 3차 슈퍼위크 있죠. 이번 주말에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질지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어서 결선으로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그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는데 그리고 이틀 동안 진행하고 마감을 했잖아요. 74.7%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남아있는 ARS 투표까지 포함을 하면 최대 80%는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관련 소식 뉴스데스크에서 세세하게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코로나 새 확진자 지금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4월 연속 2,000명대 기록을 했어요. 오늘도 6시까지 1,465명이었고요. 좀처럼 줄질 않습니다. 그 지난주 대체 공휴일 연휴에 이동량이 그 전주에 비해서 7.4%가 증가했거든요. 사실 뭐 날씨도 좋고 하니 또 그러니까 안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동량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부터 한글날 또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 가을 단풍철입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행락철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요. 지난 개천절 연휴 때보다 이번 한글날 연휴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5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행락철 특별 방역 대책이죠. 골자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제목으로 보여드렸던 그 부분인데 관광버스 방역 강화가 그중에 골자입니다. 모든 전세 관광버스에 QR코드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요. 탑승객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 버스 회사, 운영업체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뭐 관광버스 춤이라고 해서 막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버스에서 춤을 많이 추시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건 뭐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달리는 차 안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시거나 하면 자체가 고속버스, 고속도로에서 불법입니다. 적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 다른 또 자세한 그 방역 대책 내용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볼까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좀 많이들 좀 꼭 좀 보셨으면 하는 뉴스였어요. 그 현장 실습 기사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현장 실습에 나간 해양과학고 학생이 몸에 안 맞는 잠수 장비를 메고 12kg짜리 납덩이까지 두르고 물속에서 요트 바닥을 청소하다 숨졌습니다.
이 학생이 평소에 물이 무서워서 잠수는커녕 수영도 못하던 학생이었는데 현장 실습에서 맡은 일도 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현장 실습 나간 업체에서 이렇게 이걸 하라고 지시를 그렇죠. 하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안 할 수가 안 할 없겠죠.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서 물속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가 잘못된 건지 뉴스데스크에서 파헤쳐 봅니다. 네. 조금 전 권희진의 세계는에서도 기상이변 때문에 지금 에너지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네.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 폭우 뭐 이런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도 그 참혹한 그러니까 사고 현장 보여드리는데요. 사고 현장은 아니죠. 재난 현장을 보여드리는데 그 일본에서는 도쿄 비롯한 수도권에 10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열차 탈선, 뭐 수도관 파열, 주택 화재 잇따랐고요. 미국에서는 엘라베마주 전역에 아주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서 어린이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뉴스에 나갈 영상들 미리 봤더니 아주 뭐 지진도 폭우도 재난은 역시 무서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본방 넘어갈 시간인데요. 네, 바람잡이들은 물러가겠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